이제는 필수예요. 직장인이라면은 일단 갖고는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주의해야 될 점이 하나 있는데 터대리님 그 TV 채널에서 보면은 직장인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 계좌를 추천을 해주시더라고요. 예. 직장인 누구에게나 있으면 좀 득이 되는 예. 계좌 소개해 주시겠어요? 뭐 일단 기본적으로는 주택 청약 통장은 뭐 당연히 다들 하실 테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세금을 절감해주는 계좌들이 중요할 것 같아요. 13월에 월급이라고 하는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펀드라든지 IRP 이런 것들은 기본으로 가져가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주식 매도할 때 발생하는 혹은 이제 배당금을 받을 때 세금이 나오는데 그 부분을 조금 줄여줄 수 있는 중개형 ISA 같은 경우는 함께 운영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금이랑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 없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그거를 조금 피한다기보다는 비껴갈 수 있는, 절세할 수 있는 계좌이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투자를 하실 분들이라면 그 필수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연금저축펀드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그 IRP는 또 좀 생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IRP 같은 경우는 퇴직연금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퇴직연금 회사에서 나오는 퇴직금 말고 본인이 추가로 퇴직금을 더 모으고 싶다, 개별적으로 더 모으고 싶다. 어떻게 보면 연금저축펀드의 연금이랑 똑같은 거죠. 근데 이제 그 계좌의 종류가 퇴직연금이라고 이제 묶여 있다 보니 퇴직금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퇴직금을 더 모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IRP까지 활용을 하시는 편이에요. 그리고 IRP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돈 넣으면 세액공제 혜택 받을 수 있고, 과세이연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올해부터는 법이 바뀌어가지고 퇴직을 하면 퇴직금이 무조건 IRP 계좌로 들어가요. 안 그래도 제가 올해 퇴직했거든요. 퇴직을 축하드립니다. 했는데 퇴직을 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IRP 계좌에 넣어주니까 그걸 개설을 해라. 맞아요. 그게 뭐죠? 당연하죠. 그게 왜 저한테 안 주고 거기 주죠? 약간 급하게 막 만들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는 필수예요. 직장인이라면은 일단 갖고는 있어야 돼요. 나중에 퇴사할 때 퇴직금이 글로 들어오니까. 맞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받은 돈을 빼서 쓸 수도 있고, 대신 빼면 이제 세금이 나오겠죠. 근데 아니면은 그 돈을 갖고 또 거기서 굴려도 되고. 근데 이제 주의해야 될 점이 하나 있는데, 그 IRP 같은 경우에는 중도 인출이 좀 어려워요. 기본적으로. 연금저축펀드 같은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만큼 돈을 빼서 쓸 수 있거든요. 뭐 물론 세금이 발생하는 이슈는 있지만, 근데 IRP 계좌는 기본적으로는 일부만 뺄 수가 없어요. 아예 해지를 하거나 아예 해지해야 돼요. 빼려면. 근데 물론 예외 조건이 있긴 한데 그거는 진짜 좀 되게 어려운 조건이어서 안 된다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퇴직금을 받고 그 제가 개인적으로 납입하고 있는 돈을 같이 운영을 하다 보면은 돈이 필요할 때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퇴직금만 빼고 싶었는데 다 빠지게 되니까 그럼 세액공제 받은 혜택을 다 토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자금 활용하는 데 있어서 좀 불편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IRP 계좌를 2개 정도 만들어 놓는 게 좋다. 제가 개별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그 IRP 계좌 하나, 그리고 퇴직금이 들어오게 되면 퇴직금 전용 IRP 계좌. 그래서 퇴직금을 글로 쏘는 거죠. 그래서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만약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퇴직금을 먼저 깨서 쓰고, 그 다음에 또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거기도 깨겠지만, 만약 그 정도까지 필요 없다 그러면은 그냥 거기서 계속 투자. 그렇죠. 하나 유지하면서 계속 그쵸. 투자하면 되죠. 그 IRP는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 제약이 있다 보니 2개 이상 나눠서 운영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이직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퇴직금이 많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마다 IRP 계좌 여러 개 만들어 놓으면은 약간 이제 복주머니처럼 하나씩 필요할 때마다 빼서 쓰는 거예요. 예금 하나씩 깨는 것처럼. 그렇게 활용할 수도 있겠죠. 되게 다양한 그 증권사나 이런 데서 개설이 가능하더라고요. 뭐 아무 데서나 해도 상관이 없나요? 기본적으로는 아무 데서나 해도 상관은 없는데, 이제 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ETF 투자를 하려면 증권사를 하는 게 편하고요. 근데 IRP 계좌를 만들 때 조금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어요. IRP 같은 경우에는 계좌 자체에 수수료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냥 돈을 넣어두기만 해도 수수료를 떼요. 조금씩. 0.3%에서 0.5% 정도. 특별히 거기로 뭘 하지 않았어도? 네, 뭘 하지 않았어도. 근데 그게 계좌 그 수수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원래는 받고 있었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투자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서 투자를 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증권사들에서도 많은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계좌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이벤트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사실 거의 없다고 보면 되는데 계좌를 새로 개설하실 분들이라면
이 이벤트가 꼭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고 가능하면은 돈 안 내면 좋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이벤트 혜택을 주는 증권사에서 계좌를 개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벤트란에 보면은 신규 계좌 IRP 개설하신 분들은 수수료 면제 뭐 이런 게 있어요. 예, 근데 요즘에는 아예 그냥 그런 거 없이 면제해주는 데도 있긴 한데 그건 좀 증권사마다 정책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한번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IRP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세요? IRP도 기본적으로는 그냥 S&P 500 ETF나 뭐 나스닥 ETF를 그냥 꾸준히 가져가고 있는 편이에요. 근데 IRP 같은 경우에는 안전자산 30% 룰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뭐죠? 예, 말 그대로 계좌에서 안전자산이라고 불리는 현금이나 채권 이런 것들이 계좌 총자산의 30%가 안 되면 주식을 투자 못해요. 그러니까 그게 법으로 그렇게 막아놨더라고요. 예, 아무래도 이제 퇴직금이라는 게 조금 안정적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정부의 큰 뜻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켜야 할 의무군요, 이거는. 그렇죠. 이거는 그 뭐 제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그렇게 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투자가 안 돼요. 만약 30% 안전자산이 안 되면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S&P 500 ETF나 나스닥 ETF를 위주로 많이 투자를 하고 안전자산 30%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들의 성향에 따라 취향에 따라 이제 많이 선택하시는 편인 거죠. 예, 세액공제와 과세이연 혜택 이 두 가지가 기본적으로 있고요. 이제 그 외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특이점 말고는 사실 장점은 연금저축펀드에 비해서 좀 떨어지는 편이라고 생각을 해요. 장점이나 단점 이런 측면보다는 제약 조건이 좀 붙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안전자산 30%룰 같은 경우도 있고 예, 그리고 ETF 같은 경우도 선물이나 파생형 같은 ETF들은 투자가 또 안 돼요. 그래서 조금 연금저축펀드에 비해서 투자할 수 있는 ETF 종류도 좀 적다. 예, 이제 마지막으로는 중도 인출이 안 되다 보니 현금을 유동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측면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IRP 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또 반대로 보면 또 장점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안전자산 30%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변동성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니까 좀 마음 편하게 장기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준다는 관점으로 좀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이제 ETF 투자 종목도 좀 제한한다는 것도 사실 이제 많은 투자자들이 요즘에 워낙 투자할 수 있는 자산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것도 투자하고 저것도 투자하고 하다가 좀 많이 어려워 하시잖아요. 뭐 레버리지 같은 것도 투자하시고 이러면서 IRP 같은 경우에는 투자할 수 있는 게 진짜 몇 개 없어요. 뭐 많기는 한데 대부분 이제 S&P 500이나 나스닥 ETF로 몰리죠. 그게 또 장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눈 안 팔고 거기에만 딱 투자를 하는 거죠. 돈도 잘 못 빼쓰고.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돈도 잘 못 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신중하게 투자하고 그리고 이거는 진짜 없는 돈이다 뭐 생각해서 이제 묻어두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장기 투자가 돼서 수익률이 나쁘지 않게 운영되더라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IRP 계좌를 또 너무 미워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세액공제가 직장인들한테 세액공제가 되니까 연 그쵸. 700만 원까지 되나요? 맞아요. 지금은 이제 연금저축펀드랑 IRP 합쳐서 700만 원까지 되는데 내년에는 900만 원까지로 늘어난대요. 예,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투자를 좀 더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매월 적립을 해서 활용을 하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IRP는 이 안전자산 30% 룰이 있다 보니까 넣은 만큼 투자가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매월 투자하고 있지는 않고 그러니까 여유자금이 들어올 때마다 투자를 하는 편이에요. 1년에 한 번 정도? 연말정산이 들어오는 2월이라든지 성과급이 들어올 때 이 돈을 그냥 걷다가 넣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냥 기본적으로 월적립 매수를 하는 거는 연금저축펀드 예, 그쪽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IRP 같은 경우에는 뭔가 엄청나게 신경 쓰고 있지는 않고 그냥 여유자금이 생길 때만 그냥 추가로 하고 있어요. 저도 이제 돈이 갑자기 또 필요할 수도 있는 거다 보니까 맞아요. 예, 그 부분에 있어서 너무 몰입해서 투자는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요즘같이 또 그런 부동산이나 주식 이런 자산시장이 좀 하락하다 보니까 예. 실제적으로 내가 어느 정도 약간의 여유자금이 있는 경우에 예, 이 돈을 어디에 이제 넣지 못하고 예. 일반 그냥 통장에 두고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이런 돈도 좀 어떻게 좀 잘 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요즘에 이제 금리가 많이 올라가지고 예적금도 3% 4% 막 이런 것들도 있고 월 배당을 해주는 채권 같은 경우도 막 금리가 꽤 좋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토스 파킹 통장이라고 네. 예, 그냥 하루만 넣어둬도 2% 오. 이자를 주는 그냥 걷다가 놓았어요. 뭐 물론 이제 이런 것들 저런 것들 찾아가면서 좋은 조건에 현금을 넣어놓을 수 있으면 좋기는 하죠. 근데 이제 10억 정도 이렇게 들 거 아니면은 큰 차이가 없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뭐 많은 돈이 있지 않다 보니까
그렇게 봤을 때 큰 차이가 없는 것 같고 1차적으로 두 번째로는 계속 생기잖아요. 그런 것들이 네. 이제 증권사들이나 이런 데서도 이제 고객을 확보해야 되니까. 근데 그런 걸 할 때마다 계속 이제 이런 것들을 찾아보는데 너무 또 에너지를 쓰면은 제가 쓸 수 있는 에너지는 하루에 정해져 있는데 이제 그런 것만 찾다가 또 잠들고 다음날 출근해야 되고 이런 일이 좀 비일비재해서 그냥 저는 그냥 심플하게 제가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는 곳에 돈을 넣어놓자. 이 관점으로 그냥 토스 파킹 통장을 이용을 하고 있어요. 다른 것들 알아볼 시간에 부업이라든지 책을 읽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저 장기적으로 보면은 저에게 많은 현금을 창출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그냥 심플하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소대님 영상을 보고 네. 저도 이제 토스랑 이제 다 알아봤거든요. 예. 근데 저는 이제 카뱅을 쓰고 있어가지고 예. 혹시 카뱅에도 이런 게 있나 싶어가지고 봤더니 카뱅의 세이프 박스? 세이프 예. 박스? 이게 2.2%를 주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오늘은 안 그래도 만들었는데 그게 한 달에 한 번 주는 걸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냥 그거는 그거대로 받고 이제 제가 갖고 있는 현금은 그냥 또 토스에서 또 넣어놓고 약간 이런 식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카뱅은 세이프 박스에 거기다 옮겨놔야 돼요. 옮겨놔야지만이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2.2%를 주고 맞아요. 그냥 일반 입출금 계좌에 넣어놓으면 안 줘. 맞아요. 토스는 그 일반 계좌에 있어도 다 주잖아요. 토스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그렇죠. 넣어놓기만 하면 상관없이. 돼요. 넣어놓기만 하면 돼요.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만약에 아무것도 없다, 지금 현재 아무것도 없는 분은 카뱅과 토스를 활용해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저희 월급쟁이들은 한 푼이라도 좀 아쉽죠. 그럼 또 이제 월급쟁이 직장인이라면 또 누구나 좀 해봤을 고민인데요. 이런 주식과 부동산. 과연 어떤 것부터 시작을 하면 좋을지. 만약 제가 이제 사회초년생으로 돌아간다고 했을 때 딱 주식이나 부동산을 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본인한테 잘 맞는 투자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주식이 잘 맞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부동산이 잘 맞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코인이 잘 맞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주식 중에서도 지수 추종 ETF가 좋은 분이 있고 단기 매매가 잘 맞는 분이 있고 그런 게 다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했던 것처럼 2, 3년 정도는 되게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를 해보라고 좀 조언을 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주변에서 그런 거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하다 보면 잘 맞는 게 생겨요. 그 어떤 거는 이제 누가 나는 이걸로 돈 벌었다 해서 했는데 실제로 돈이 안 벌리는 경우도 있고 돈이 벌리긴 벌리는데 되게 막 찝찝하게 벌릴 때 있잖아요. 시도한 것만큼 안 나오고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서 이만큼 벌었다는데 나는 이만큼 했는데도 그만큼이 안 나오는 거죠. 이제 그런 경우를 보면서 자기한테 잘 맞는 걸 찾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쭉쭉 성장하는 일만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양하게 해보고 그 중에 나한테 맞는 걸 찾자는 게 이제 핵심이고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투자뿐만이 아니라 뭐 다양한 경험을 많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부업 같은 경우도 될 수도 있고 뭐 모임을 나간다든지 이런저런 경험을 해서 내가 돈 벌 수 있는 방법을 많이 만들어 보고 거기서도 이제 자기한테 잘 맞는 부업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어떤 분들은 스마트 스토어로 대박이 나신 분들도 있고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블로그로 시작을 했는데 저는 이제 블로그에 글 쓰는 걸 좀 좋아해가지고 그걸로 시작해가지고 이제 지금까지 온 케이스예요. 유튜브까지. 유튜브까지 온 케이스인데 이제 그런 것처럼 본인에게 잘 맞는 걸 만난다면 거기서도 조금 더 나의 현금 창출 능력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즘에 뭐 인플레이션이 항상 난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업도 인플레이션이 붙었는지 기본적으로 다들 막 월 1,000만 원 번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 월 1,000만 원 벌면 투자 안 해도 될 수도 있죠. 왜냐면 월 1,000만 원씩 계속 들어오는데 그냥 그것만 가지고 생활을 해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돈이 나오기 때문에 투자는 투자대로 여러 가지 시도해보고 그 부업도 부업대로 여러 가지 시도해서 두 가지 다 나한테 맞는 걸 찾아보자. 그 과정을 최소한 3년 정도는 가져보고 그리고 만약 운 좋게 빨리 찾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발전하는 일만 남은 거지 않을까 싶어요. 결과적으로 일단 직장인 같은 경우는 그 직장의 월급만으로는 노후 대비나 이런 부분이 어렵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그걸 어떻게 채워야 될까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할 것이고 그게 고민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한 2, 3년이라도 이것저것 한번 해보는 거고 거기서 이제 내가 맞는 걸 좀 찾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네요. 지금 40대 조기 은퇴를 지금 꿈꾸고 계시는 거는 맞으시죠? 내 집 마련은 또 그 과정에서 어떻게 또 준비를 해야 되는지도 좀 궁금해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20년에 결혼을 준비하면서 이제 내 집 마련에 성공한 케이스예요. 근데 이제 저는 뭐 가격이나 이런 걸 다 떠나가지고 그냥 내가 살 수 있는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찾아보자
관점으로 접근을 했어요. 그래서 대출은 얼마까지 나온다. 아, 그것도 예. 기준 잡고 대출 얼마까지 쓰겠다. 그렇죠. 저는 이제 보금자리론을 이용을 했는데 고정금리여가지고 그때 되게 좋은 기회에 잘 오르기 전 구해서 2020년이면 금리가 낮을 때네요. 네, 2%대로 이제 고정금리로 가져갈 수 있어서 되게 행운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보금자리론에서 얼마가 나오니까 그리고 이제 내가 갖고 있는 현금 그리고 와이프가 갖고 있는 현금이 어느 정도니까 여기를 기준으로 잡고 사자 이렇게 접근을 했어요. 성격이 안정지향이다 보니 내 집 마련이 있으면 나의 안정감이 거의 두세 배 올라갈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관점에서 맞는 데를 찾다 보니 결과론적으로는 잘 된 케이스죠. 일단은 그 내 집 마련을 했을 때 그 목적이 이거 사면 더 많이 오를 거야. 아니면 이거 사면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보다는 그 당시에 필요했기 때문에 매수를 맞아요. 하신 경우네요. 예, 저는 뭐 물론 오르면 좋긴 한데 그거 말고 또 그냥 이걸 갖고 있으면 제가 평생 여기서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알아보고 구매를 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근데 뭐 저는 꼭 내 집 마련을 하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은 하진 않아요. 뭐 요즘에 워낙 다양한 삶의 방식이 있다 보니까 잘 맞는 부분을 찾아가면 된다고 생각하긴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안정감이 주는 혜택이 좀 크다고 생각해요. 그 투자하는 데 있어서도 이제 어차피 여기 사는 거니까 하락을 해도 뭐 크게 걱정이 안 되고 어차피 또 살다 보면 또 오르겠지라는 생각이 들고 주식 같은 경우도 하락을 해도 어차피 내가 당장 쓸 돈이 없으니까 큰 돈 쓸 일이 없으니까 올라갈 때까지 기다릴 수 있을 만한 마음의 안정감이 생기기 때문에 뭐 안정감을 추구하시는 분들이라면 한번 알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이제 서대리님 직장 생활 하시면서 또 유튜브도 하시고 예. 노후 대비를 위해서 이런 또 투자도 하시면서 책까지 내셨어요. 예. 네, 나는 노후에 가난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요 또 책까지 또 출간하신 거 너무나 축하드리고요. 또 책을 내시고 나서 또 많은 곳에서 또 이렇게 출연 요청이 들어왔는데 예. 그중에 또 저희 월부 채널에 예. 또 이제 오시는 거를 또 선택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제가 감사하게도 많은 곳에서 이제 요청이 왔었는데 이왕이면은 저랑 컨셉이 맞는 비전이 비슷한 월급쟁이가 이제 다 같이 이제 부자가 될 수 있는 컨셉에 함께 하고 싶어서 이제 월급쟁이 부자 TV에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월부 구독자분들 모두 이제 목표하시는 노후 준비 같은 부분이라든지 은퇴 계획들 모두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